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협상을 요구한 적 없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란의 군인과 외교관들에게 투항과 망명을 촉구하면서 이란 내부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사커 우승팀 축하 행사. 인터 마이애미 FC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에게서 47대 미국 대통령을 뜻하는 유니폼을 선물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뒤에 세워두고 이루어진 트럼프의 연설은 어느새 이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언론 보도로 나오던 이란의 협상 요청서를 확인하고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경과 외교관들에게 투항과 망명을 촉구하면서 이란 내부를 더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Accept immunity, we'll give you immunity, and we'll be giving you really the right side of history.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기자회견장에 이란의 공격용 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위협을 보여주면서 외교적 해결은 전쟁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diplomacy will come into action. Not yet. Not yet. We have to finish the job. We have to dismantle the machine of terror.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이란은 협상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there is no request for the negotiation with the U.S. From us. We have never sent any messages to them. 이란은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유리하지 않게 진행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 발표도 늦추는 등 전쟁과 외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이 인접한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도시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공격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란 내 최대 소수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를 견제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와 이라크에 이어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확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국경에서 10km 떨어진 아제르바이잔의 도시가 이란제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터미널과 학교 건물 등이 파괴되면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명백한 테러로 규정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Xüsusi təyinatlı qüvvələr bir nömrəli səfərbərlik vəziyyətinə gətirilib və istənilən əməliyyatı keçirməyə hazır olmalıdırlar. 하지만 이란은 이웃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공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친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하면서 이전부터 이란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최대 소수민족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쿠르드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계의 분리 시도를 막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전 이라크 내 쿠르드족 본부를 타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격도 사전 경고의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회원국인 튀르키예 영공을 넘어서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무차별적인 이란의 공격이 잦아들 때까지 강화된 방공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전쟁에 개입하진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up to NATO members to say whether it's Article 4 situation or Article 5 situation, whether they need help. So far, we have not seen that. 이란의 반격이 걸프 국가를 넘어 다른 인접 국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규모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지금 이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 이후에 미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를 전쟁에 보내라는 촉구 움직임이 확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베런의 큰 키를 둘러싸고 공방과 풍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미국의 한 SNS 계정인데요. 백악관이
배런의 키가 너무 커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배런보다 더 큰 NBA 선수가 경력을 멈추고 해군에 입대한 적이 있다면서 배런도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오늘 오전 기준 조회수 120만 회를 넘기며 지금도 확산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한 팩트체크 매체는 이 백악관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역시 배런의 군복무 가능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배런의 키는 2m 6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육군의 입대 기준에는 최대 키 제한이 있지만 구체적인 예외 규정이나 배런 트럼프의 정확한 키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동 사태로 잠시 중단됐던 두바이 직항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국민 30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예, 오늘 공항이 좀 혼잡해 보이는데요. 두바이 직항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게 얼마 만이죠? 네, 이런 공습이 터지면서 지난 1일 운항이 중단된 지 꼬박 엿새 만입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운 여객기는 현지 시간 6일 새벽 6시 반쯤 두바이 공항에서 이미 출발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저녁 7시 반쯤 제가 있는 이곳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여객기에는 모두 22명이 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은 모두 372명입니다. 가까스로 두바이에서 인천까지 직항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지만 이륙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두바이 공항 활주로에 여객기들이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빚어져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또 중동 현지에는 여전히 항공편이 부족해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아랍에밀리트와 우리 국적기를 통해 두바이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중동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직항 항공편이 모두 재개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건 아랍에밀리트의 두바이 공항, 또 아부다비 공항, 또 카타르 도하 공항까지 총 3곳인데요. 인천공항 측은 현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운항편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두바이 항공편 외에 다른 중동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항공편들은 속속 결항해 오늘 하루에만 모두 6편이 운항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중동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주한미군 전력이 반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기지에서는 방공무기와 수송기가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미군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주한미군의 움직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란 공습 이후에 주한미군 전력의 해외 반출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력을 빼가려면 동맹인 우리 군에 알려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 소식통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 소모전이 길어질수록 주한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 전력을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은 가시화할 거로 보입니다. 반출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무기로는 우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거론됩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방공포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지난해에도 중동에 순환 배치돼 이란의 반격을 저지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최근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에는 패트리엇 포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다른 기지에 있던 포대를 옮겨온 거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오산기지에선 대형 수송기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비한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중동 상황과 맞물려 전력 반출용이라는 관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동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무기로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나 다연장 로켓, 또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 등이 거론됩니다. 또 전투기들이 이동할 가능성도 감지되는데 그동안 해외 주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온 미군은 보안 사항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연합 방위 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거라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